이거 이상하네요. 지구를 뒤흔드는 굉음이 150년 이상 노스캐롤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네카 건즈라고 불리는 이 굉음은 주로 해안 근처에서 들립니다. 그 소리는 매우 강력해서 종종 유리창을 덜컹거리게 하고 때때로 건물 전체를 진동시키기도 합니다. 1초에서 10초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비록 과학자들이 아직 이 미스테리를 밝혀내지 못했지만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진에서부터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폭풍 후 채석장 폭발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땅이 흔들리지만 어떤 지진 활동도 함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 불가사의한 소리가 지구 표면 위나 아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권에서 일어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폭발 유성일 때문일 수 있어요. 이 극도로 밝은 유성은 일단 지구의 대기에 진입하면 종종 폭발합니다. 아니면 세네카 건즈가 바다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때때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파도가 충돌할 때 여전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록 해안 근처에 있지 않더라도 말이죠. 포로로카는 큰 굉음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밀려오는 조수의 가장자리가 파도를 일으킬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파도는 4m의 높이에 도달할 수 있고 상류로 이동합니다. 아마존강에서 805km 내륙까지 이동할 수 있어요. 서핑하는 사람들에게 포로로카가 인기인 건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파도를 33분 동안 타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재미있는 놀이만은 아닙니다. 포로로카를 서핑하는 것은 강둑의 잔해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미비아의 나미부 사막의 건조한 토양에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섬뜩한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지름이 2m에서 15m에 이르는 수많은 원형 조각들이 바싹 마른 땅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벌집 모양의 패턴을 이루면서 지평선 너머 2400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이 조각들은 요정의 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무도 그 기원을 알진 못해요. 하지만 토양의 방사능에서부터 모래 흰개미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불독수리 둥지로도 알려진 파톰 분화구는 시베리아 남동부에 있는 거대한 언덕입니다. 부서진 석회암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래쪽의 지름은 150m 이상이고 높이는 40m가 넘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분화구가 약 300년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원은 불분명해요. 운석 충돌, 화산 폭발 또는 증기 폭발 등 이론이 다양합니다. 이 분화구의 가장 불가사의한 점은 동물들이 분화구 근처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풀, 식물,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업스윕이라고 불리게 된 이상한 소리가 1991년에 태평양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소리의 가장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고주파에서 저주파로 그리고 또 고주파로 다양하게 변해요. 겨울과 여름보다 봄과 가을에 더 잘 들립니다. 그 소리는 바다 밑바닥에서 표면으로 이동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소리를 유발하는 것이 해저 화산의 활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바닷물에 쏟아지는 뜨거운 용암이 이 소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아직 이 이론을 증명할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쿠바 해안에서 카리브해 해저에 가면 원형 기둥, 포장된 바닥, 대칭적인 석조 구조물을 볼 수 있는데요. 쿠바 수중 도시의 모습입니다. 왜 대도시가 610m 이상의 물속에서 버려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유적이 오래전에 잊힌 문명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잊혀진 도시가 약 500만 년 전에 나타난 자연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원방과 도넛 구조는 종종 천연가스가 새어나오는 해저 지역 주변에서 발견됩니다. 물이 끓을 때 주전자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 휘파람 소리가 어떤 건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설명도 되지 않은 다른 소리만큼 소름 끼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휘파람 소리가 덜 신비로운 것은 아닙니다. 놀라울 정도로 기록하기 힘듭니다. 1997년 오직 하나의 수중 마이크가 그 소리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연구원들은 소음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이 특이한 소리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수중 화산 하나가 폭발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자체만으로도 무서운 끔찍한 광경일 거예요. 갑자기 불길한 밝은 섬광이 화산 위에 하늘을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충분히 무서운 경험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불가사의한 현상은 화산 번개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정전기 때문에 발생해요. 밀도가 높은 회분 입자들이 땅 위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서 서로 마찰할 때 생기죠. 화산 번개가 발생하는 또 다른 곳은 지표면 위에서 높은 성층권 근처입니다. 거기서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얼음 결정이 강력한 충격을 유발합니다. 이 소음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수백 명의 브리스톨 주민들이 이상한 소음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것은 밤에만 들을 수 있었어요. 저 주파수에 웅웅거리는 소리였어요. 아무도 그 출처를 확인하거나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웅웅거림의 가장 이상한 점은 시작된 때처럼 어느 날 갑작스럽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전역의 다른 마을 사람들이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수수께끼 같은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2015년 한 과학자 집단이 브리스톨 웅웅거림의 비밀을 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범인은 해저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이론은 왜 그 소리가 단지 몇 년 동안만 존재했는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다시 돌아왔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벨리즈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 거대한 싱크홀이 있어요. 그레이트 블루홀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지름이 약 305m이고 깊이는 122m 이상입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에 이 구멍은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불어나면서 동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레이트 홀의 수정처럼 맑은 물속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 종유석이 가득한 동굴이 수없이 많이 보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위험해요. 길을 잃고 못 나올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 구멍이 그다지 오래 존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래폭포가 매일 이곳을 채우고 있어서 거대한 수중 모래시계로 바꾸고 있거든요. 정어리 때 이동은 5월에서 7월까지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수백만 마리의 정어리가 남아프리카의 동쪽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헤엄쳐 갑니다. 아마도 정어리를 먹기 위해 몰려든 동물떼를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이 현상에 대해 놀랄 정도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동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수온이 섭씨 21도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습한 겨울밤 숲에서 헤어 아이스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솜사탕이나 백발머리 가발처럼 보여요. 특이한 얼음 결정체는 썩은 나무 위에서 자랍니다. 안타깝게도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모든 것이 녹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에야 무엇이 헤어 아이스를 만드는지 발견했습니다. 곰팡이입니다. 그것은 얼음이 매우 얇은 털 모양이 되도록 하고 밤새도록 그 모양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 특정한 종류의 곰팡이가 주변에 없으면 연약한 머리카락 형태 대신 얼음이 얇은 층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탐험하는 동안 연구원들은 거대한 지상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땅에 새겨진 기하학적인 그림이었어요. 땅에 판 도랑은 폭이 11m, 깊이가 4m나 되는 크기였습니다. 모두 1세기와 15세기 사이에 걸쳐서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볼리비아의 북부와 브라질에는 450개 이상의 지상 그림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 3500년에서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거대한 뚝은 일상적인 모임과 토론을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서리꽃은 북극해의 어린 해빙이나 얇은 호수 얼음 위에 핍니다. 깨지기 쉽고 섬세한 얼음 결정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온도가 변할 때 자랍니다. 얼음 표면에서 수분을 끌어내고 상승하면서 박테리아와 소금을 가둡니다. 서리꽃은 또한 특이한 미생물의 서식지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추운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남극 주변에서도 서리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체들이 자라는 곳마다 사람들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그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덴마크에서 사람들은 검은 태양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이름을 가진 이 현상은 별과 우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 수백만 마리의 찌르레기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를 떠나 영국, 벨기에, 프랑스로 향합니다. 하지만 검은 태양이라는 뜻의 덴마크어인 소르트소를 관찰하는 행운을 얻게 되는 건 덴마크입니다. 새들은 큰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보를 교환하고 따뜻하게 지내기가 더 쉽습니다. 착륙하기 전에 새들은 마치 춤추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실제로는 적을 쫓아내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검은 태양 현상은 해가 지는 동안 20분 동안만 지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목격하려면 재빠르거나 운이 좋아야 합니다.